남편은 그 마음을 모두 채워줬어요. 저를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해줬거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어요. 집안이나 학벌이나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는 며느리. 그런데 제 과거까지 발목을 잡게 됐어요. 새아가, 오늘 집으로 좀 오너라. 네, 어머님. 꽃집이 쉬는 휴일이라 오랜만에 반찬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의 호출이 있었어요. 빈손으로 가기가 어려워 방금 만든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담아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형님도 와 계셨네요.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시누이도 시어머님도 반가운 표정이 아니더군요. 너 여기 와서 앉아봐라. 네, 어머님. 내가 오늘 지연이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시누이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다는 시어머님은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고 저는 자동으로 긴장하게 됐어요. 너 꽃집 하기 전에 술집에 다녔니? 네? 너희 결혼식 날 지연이 친구들이 너를 알아보더라. 술집에서 일했다며? 꽤 유명했다던데? 미스 최? 그렇게 널 불렀다던데? 바에서 일을 할 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술집에서 일한 건 맞으나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고 숨길 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술을 파는 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바텐더라는 전문적인 일을 했고요. 저는 그랬다고 순순히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덧붙여 말하려는 순간 눈앞이 번쩍였어요. 철석.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냐? 감히 술집 출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어머님, 옳게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일 그만두고 꽃집 판다고 과거가 다 사라지냐고. 따귀를 맞았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는 없는데 왜 그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머님, 형님, 저 그 일을 했어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일했어요. 두 분 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해? 그럼 술집에서 일을 안 했다는 거니? 그건 아니지만 술집에서 일한 거 맞네. 맞는데 무슨 오해야? 두 사람은 저를 궁지로 몰아갔고 제가 하는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사람에게 된통 당한 채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고는 놀라서 물었지만 차마 당신 엄마가 나를 때렸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강행한 사람에게 제가 상처받은 일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을 꽃집에 나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삭혀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시어머님과 시누이는 수시로 저를 무시하고 골탕 먹이기 시작했어요. 주로 남편이 일하러 간 낮 시간에 저를 불렀고 결혼까지 했는데 무슨 일을 하냐며 꽃집까지 그만두게 만들었어요. 엄마 혼자서는 꽃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는데 애정을 많이 쏟은 곳이라 가게를 넘기는 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어머님 때문에 꽃집을 닫는다는 걸 아는 남편은 자기가 나서서 말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만류했어요. 또 다른 꼬투리를 잡히기 싫어서요. 괜찮아 여보. 나도 이제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이참에 좀 쉬지 뭐.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는 일인데. 꽃은 취미로도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지. 나중에라도 하고 싶으면 얘기해. 알겠지? 알았어. 시어머니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다 남편 덕분이었어요. 시댁을 다녀오는 날 마음이 힘들어도 남편이 저를 챙겨주고 아껴주면 그 힘든 것들이 사르르 녹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제가 포기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었죠. 꽃집을 정리하고 나서 시댁으로 수시로 불려갔어요.
하루는 국수가 먹고 싶다. 하루는 수육이 먹고 싶다. 하루는 갈비찜이 먹고 싶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시누이도 점심은 본가에서 먹고 갔기에 자주 만나게 됐어요. 둘은 제 앞에서 늘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알아들을 리 만무했죠. 대화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이 느낌으로 알아챌 수 있잖아요. 둘이 키득키득대며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분명 좋은 말은 아닐 거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쩌겠어요. 모른 채 하고 내 할 일만 하는 게 저에게도 편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아파트에 살면 뭐하나요?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녀도 마음이 가시밭길인데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처럼 제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버텨냈던 건 뱃속에 자리 잡은 아이 때문이었어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생긴 아이는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였고 제가 가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였어요. 내가 겪은 아픔들을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련하게 버티고 참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야 제가 원하는 가정을 내 아이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아이를 임신했지만 안정기가 지나자 본가로 호출되는 게 다시 시작됐어요. 그러다 하혈을 하게 됐고 남편이 알게 됐죠. 그 사람은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님께 엄청 화를 냈어요. 엄마, 이 사람은 홀몸도 아닌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불러내시면 저 이제 본가에 안 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니? 엄마가 먼저 하신 일이에요. 저는 제 아내랑 아이 지켜야 합니다. 순하고 순한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큰 소리를 내니 어머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자리에 알아 누우셨거든요. 덕분에 못돼 먹은 아들이 됐지만 저는 몸이 편해졌어요. 그 일 이후 시댁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하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남편 두고 뭐하냐? 이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고마워 여보. 그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다른 말이 남의 편이라고 하던데 저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제일 든든한 내 편이었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임신 기간을 태교에 집중하며 보낼 수 있었고 10달 뒤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들을 출산하게 됐어요. 아이를 낳던 날 친정 식구들이 다 와서 제 곁을 지켜줬는데 진통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몰라요. 출산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자식이 힘든 걸 지켜보기 어려우셨겠죠? 엄마는 제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주시며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의 그런 관심 속에 아들이 태어나게 됐죠. 아이는 남편보다 저를 더 많이 닮아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비로소 제가 부모가 된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3살이 되기 전까진 명절이나 제사, 기념일 외에는 시댁으로 호출당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면서 시어머님의 점심 특식 만들기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 시작은 어머님이 기력이 떨어져 입맛이 없으시다는 데서부터였어요. 식사를 잘 못하시니 남편도 방패막이 되어주기 힘든 상황이었죠.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하시니까 당분간만 당신이 신경 써줘. 부탁할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어머니도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도우미분이 해주시는 걸 드시면 될 텐데 그건 또 못 드신다니까. 내가 해드리면 되지 뭘. 신경 쓰지 마요. 걱정하는 남편을 안심시키며 시댁에 갔습니다. 듣기로는 편찮으시다고 했는데 제 눈에는 쌩쌩하기만 하신 시어머님이었어요. 제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1시간이나 친구분과 통화를 하시고 거실에서 골프 스윙 연습도 하셨어요. 운동이 끝나고는 덥다며 얼음물까지 들이키시는 어머님이었죠. 아무리 봐도 편찮으신 건 아니었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니? 아니에요, 어머님. 점심은 다 만들어 가니? 지연이도 같이 먹을 거니까 식탁에 수저 2벌만 내놔라. 네, 어머님. 시누이는 또 본가로 식사를 하러 왔고 두 사람이 먹는 식탁 위에는 제 몫은 없었어요. 마치 집안에 일하는 도우미처럼 식사 준비와 서빙만이 제 몫이었고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제 생각이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시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애석하게도 고부관계가 그런 것이었어요. 저는 또다시 묵묵히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었고요. 하루는 손님이 오신다며 8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혼자서 8인분이라니 손님상을 준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하루 전날 통보를 받은 터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친구분들이라며 음식에 신경 쓰라는 당부도 있었고요. 어린이집을 다녀온 아이까지 케어해야 했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이 친정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엄마 덕분에 음식 준비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음식을 가져가 세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에 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있어라. 네? 네 행색 좀 봐. 너 그 꼴로 내 친구들한테 인사할 거야? 나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한다. 어머님. 제가 부끄럽다며 음식 세팅만 하고 방 안에 들어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급히 얼굴을 가리며 마저 세팅을 하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이제는 손주까지 낳았는데도 시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언제가 돼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밖에서 곧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하하호호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있네. 누구 솜씨야? 아, 우리 집 도우미 아줌마가 음식을 곧 잘해. 그래? 그 아줌마 연락처 좀 알려줘. 우리 집에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나중에. 작은 방에 앉아서 손님들과 어머님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화목한 가족이 되기 위해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방법을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생각이 달라질 쯤 집안에 경사가 있었어요. 40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이 없던 큰아주버님이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거죠. 시어머님은 한번 얼굴을 따로 본 모양인지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아가씨가 얼마나 싹싹하고 이쁜지, 글쎄 재미교포라 그런지 발음도 정말 좋고 확실히 남달라. 재미교포래? 그럼 집안 다 미국에 있어? 할머니는 그런 것 같고 혼자 한국에 들어온 것 같아.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들어보니 집안에 재력이 꽤나 있는지 시어머님이 유달리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과 시아버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니 나중에 투자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은근히 기대하는 것 같았고요. 결혼하게 되면 저랑 동서지간이 되는 건데 얼굴을 보기 전부터 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님께 다른 태도로 나가야지 마음 먹었는데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마음이 바쁘신지 시댁 호출도 뜸해지면서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덕분에 몸이 편해졌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자꾸 들리는 새로울 형님 얘기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시댁으로 정식 인사를 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드디어 예비 형님과 대면을 하는 날이 온 거죠.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해서 시간 맞춰 도착했고 시모와 시누이는 간만에 본 저를 보며 또 따돌리듯 둘만 대화를 주고받더군요.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내가 뭘 해도 섞일 수 없는데 집안 좋은 형님마저 들어오면 저는 더 외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마음을 다잡는데
예비 형님이 집 안에 들어왔어요. 인사 오는 사람답게 곱게 치장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이쁘더군요. 저 나름 상냥하게 인사를 하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님이 영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꼴이 어찌나 보기 싫던지 속으로 꼴값 떤다 욕을 한 바가지 했어요. 속이 상해서 그렇게라도 해야겠더라고요. 표정을 최대한 감추는데 또 저를 보면서 키득거리더니 신우가 시모에게 눈치를 주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올케가 듣겠어. 들으라지 뭐. 주제 어쩌겠어. 처녀는 무식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니? 딴에는 작은 소리로 얘기했지만 제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어요. 세 사람도 인사 온 상황에 너무한다 싶었죠. 그래서 발끈하려는데 그때 예비 형님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눈에 너무 익더라고요. 언니, 오랜만이야. 어머, 미영씨,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어요. 인사하러 온 예비 형님은 다름 아닌 바에서 단골이셨던 사장님의 딸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만나고는 두 번째 만남이었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인사하러 온 것도 잊은 채 제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댁 식구들은 당황해했어요. 특히 시모와 시누이의 얼굴이 많이 일그러졌죠. 잘됐다 싶어서 저도 손을 맞잡고 반가워했어요. 그날 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주인공은 저와 예비 형님이었어요. 시모가 그렇게 경멸하던 술집 아가씨 시절이었던 그 인연 때문에 예비 형님은 아직도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형님 집안의 재력이 남달라서 그런지 시모도 아주버님도 아무 말 못하시고 억지 웃음만 짓고 있었고요. 덕분에 저는 눈치 한번 안 보고 아주 즐거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미영씨 만나고 싶어 했어. 내가 미영씨 얘기를 했거든. 할머니가 엄청 고마워하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한 게 없기는. 예비 형님은 할머니와도 만나자고 자리를 만든다고 약속하고는 돌아갔어요. 사람이 가고 나자 시모가 저를 잡고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냐며 몰아붙이자 남편이 나서서 정리해줬죠. 이후 형님은 시댁에 올 때마다 저를 찾았고 친분을 계속 과시했어요. 숨죽이고 밥이나 해야 하는 제가 형님과 담소를 나누고 있으니 시모 입장에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한마디 해주려고 벼르고 있다가 날 잡아서 핀잔을 줬는데 그때 형님이 나서줬어요. 어머님, 너무 무섭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동서가 참 잘하잖아요. 마음씨도 곱고. 저는 미영씨와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른 결혼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렇게 말하니 밉상 시모도 별말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 있죠. 절대로 제 앞에서는 성질 죽이는 일이 없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식을 올리고 저와 가족이 됐어요. 동서지간에 사이 안 좋은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친자매처럼 너무 사이가 좋았어요. 그리고 형님 덕분에 시모도 시누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고요. 형님 집안에서 아주버님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요. 덕분에 저는 한결 편해졌어요. 형님의 할머니가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만나게 됐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너무 고맙다고 하셨어요. 나는 그때 내 아들이 그렇게나 힘들어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비록 세상을 떠나버렸지만 그때 아들에게 힘이 돼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르신. 저는 단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다 같은 일을 한다지만 마음이 다르잖아. 그 마음 씀씀이를 내가 알지. 할머니는 저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셨고 이후 종종 미국으로 저희 가족을 초대해 주셨어요. 형님 덕분에 좋아진 것이 또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꽃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일하시는 걸 시어머님이 싫어하셔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나서서 직접 허락을 받아주셨어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아야지. 왜 그걸 못하게 해? 나만 믿어. 내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형님은 호언장담을 했고 며칠 뒤 정말로 허락을 받아주셨어요. 가게를 얻는 위치나 인테리어까지 죄다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 나름 우여곡절이 심한 인생사였는데 어떠셨어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많았죠. 술집 여자라고 시어머니께 모욕도 들었고요. 그때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 또 슬기롭게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